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의 삼성동 집을 방문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선 김평우 변호사. 네, 변호인단에서도 배제됐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잔다르크다, 순교자다, 이러면서 치켜세운 것입니다. 누군가 박근혜는 잔다르크다, 순교자다, 이 말을 듣고는 박근혜를 화형시키자는 말이야? 이렇게 듣더군요.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다가 430억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었지요.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재판부는 삼성과 완전히 무관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 아울러 각종 판례를 입력한 AI, 즉 인공지능이 재판하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삼성이 이기겠군요. 네, 늘 삼성이 연전연승했으니까요.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1억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촛불 후원 운동을 벌여 9억 가까이를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9명의 후보자들에게 받은 기탁금이 총 9억이라고 하더군요. 그 9억은 청와대에서 전경련을 시켜서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꽂을 수 있는 하염없이 초라한 돈일 테고요. 네, 어떤 9억이 가장 비싸 보입니까? 광고 들으신 후에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뵙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판단이 너무 섣부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백혜련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왜 압수수색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은 저도 이거는 검찰에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검찰이 또 좀 잘하려고 하다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또 손상당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고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증거인멸 부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미 이제 다 갖춰줬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그렇죠. 전에 해야지 당연히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에 더 이상 뭐 나올 증거는 없다. 이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문서 파쇄기 그거 했지만 문서는 이미 아마 다 파쇄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문서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너무 섣부르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직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포폰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사용했다는 대포폰 이런 존재들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 사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삼성동 자택. 그다음에 그렇죠. 청와대 둘 다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원님도 전직 검사 출신인데 다 끝났을 것 같지만 가보면 또 나온다. 새로운 증거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또 가면 또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데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정치적 배경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이른바 우병우 사단. 일테면 황교안 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김순환 검찰총장 등 물론 이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뭐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살아 있어서 어쨌든 이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그런 보세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교안 권한대행의 그 압수수색 불허방침 그게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결국은 집행의 무죄는 청와대에서 응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전히 그 청와대에 미루고 있어요. 뭐 비서실장. 근데 다 이분들 사표 냈는데 안 받았어요. 반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지금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측 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건 압수수색을 거부 방침 아닙니까? 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이 다 결국은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는 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부분도 이 압수수색을 접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다음 주 화요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KBS 광주방송 총국 시사토론 10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출석하겠다고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압니다만 검찰 수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검찰 출신이기도 하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 수사는 이미 어느 정도 완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때, 관련된 사람을 기소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공범이다라고 표시를 했고, 특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날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하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서 거의 완벽하게 수집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조사를 한 이후에 구속을 할지 불구속을 할지 검찰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하라, 또 결정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결정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선 본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21일 날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면 그 직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주일 후에 소환하는 거 이거 뭐 봐주기 아니야 이런 일각이 뭐 주장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연이할 필요는 아닐 것 같다. 예. 이미 검찰은 증거가 다 특검에서까지 완비가 돼 있다. 과거 친박이었던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또한 박근혜의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점도 비판했습니다.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1일 9시 30분 출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안 하실 분이라고는 봐왔는데 지금은 구속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보면은 구속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 인식이 이제 정사로 온 건가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헌재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그동안 은폐하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전면 거부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게 중대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의 중요한 사유라고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그 부분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대리인 측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일단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죠. 나오겠다고 물론 뭐 않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또 그동안 계속 몇 달을 어겨오신 분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100% 보장은 안 돼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하다가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구속의 두려움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이라면 상태라면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번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잘 알죠. 잘 알죠. 네, 잘 알죠.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국면이 지난 10월 달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오시잖아요. 나는 선의로 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하시다가. 한 푼 먹은 거 없다. 근데 본인의 계좌로 들어간 게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밝혔잖아요.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면 전제의 판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모든 물증들 다 그렇게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되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일치하고. 그러니 뭐 그거는 대통령이 덮을 수는 없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화해서 리플레이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때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5단 계획을 준비했대잖아요. 탄핵 전에? 네, 뭐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531 또는 621. 621, 531. 아니요. 431, 521. 521. 네.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고. 뭐 인용 기각 각하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총리 교체,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누구로 교체할 건지 국정 구상까지 거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복귀해서 어떻게 내가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구상에 부풀어 계시다가 탄핵 8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고 수습이 잘 안 됐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모이는 친박계 의원들은 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미 조기 대선은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미 종친 사람들인데
나서서 지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소위 삼성동계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종친 사람들이거든요. 아, 삼성동의 그 라인업 호위무사들 이른바 진박들. 이미 종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은 항상 임기 말이 되면은 다음 권력을 눈치 보면서 예. 또 그 출세를 노리는 정치 검찰들이 예.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예, 타겟이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진짜 무슨 호위무사 하겠다든지 무슨 다시 정치, 사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인 마음에서 동정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외에 의리나 인간적인 마음이 왜 국민들한테는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몹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몹쓸 짓 어떤 거요? 아니, 당을 다 망쳤고, 아하. 나라를 망치는 데 기여했고, 예. 자기네들이 한 짓을 모르고, 그렇게 뭐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씀, 경고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진박계 지지자들, 의원들과 함께 이 다음에 어떤 정치를 또 하려는 게 아니냐. 이른바 사저 정치, 자택 정치, 훗날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예. 그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쑥 들어갈 겁니까? 예. 아하. 검찰에 나가긴 나갈 거라고 보세요? 21일 소환? 안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니 안 나갈 방법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약속해놓고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겠다 해놓고.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지금은 안 나갈 재간이 없고요. 또 본인이 나간다고 이번에는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엔 나갈 것이다. 이번 주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보죠. 예. 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돌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도 40% 근처까지 근접하고 있고. 네. 이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대선이죠, 이번 대선은. 너무 결정이 빨리 나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개헌 합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당의 개헌 시도가 1990년 3당 합당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오마이뉴스 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우원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 세 정당이 개헌안을 만들었어요. 네. 임기 3년으로 단축을 하자. 19대 대통령.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받아라.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야 3당, 지금 여당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분권형 개헌 추진 합의 그렇죠. 그 안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유는 개헌을 매개로 해서 현재 불리한 정국을 뒤집어 보자고 하는 정략적 의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헌의 필요성은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87년 개헌을 했을 때도 충분히 검토하고 한 개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헌안으로는 지금 다양화되어 있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다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 대선에서 지금 불리한 구도를 3당이 연합해서 개헌을 매개고리로 해서 3당이 연합해서 이 대선 정국을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개헌을 모독하는 겁니다. 정치 꼼수다. 꼼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개헌 동력도 상실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발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의는 할 수 있죠, 뭐. 네, 발의는 하는데 네. 통과 가능성은? 통과는 안 되죠. 네. 통과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대선 앞두고 이른바 이게 빅텐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개헌안을 토대로 해서 네. 같이 뭉치자고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너무나 대선용 네. 대선용 꼼수고 네. 더불어민주당 반대 전선을 치자고 하는 거고 마치 그때 평민당을 제외한 3당 네, 야합을 네. 했듯이 네, 맞아요. 그런 냄새,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맞아요. 90년 오구전대 때도 사실은 당시 평민당이죠. 평민당.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합쳐서 3당 합당했죠. 예. 이제 그때 이런 모습이 네. 결국 저는 국민의당이 참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후보도 반대했어요. 예, 후보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때 하자. 그러니까 일자를 예. 정하자 이런 네, 거고 네, 예.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 지금 탄핵이 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네. 개헌을 고리로 해서 네. 이거 권력 나눠먹게 하자는 건데 손잡을 경우에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이걸 용인해 줄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용기로 이렇게 하는지. 네. 야, 5인 용현이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무공이다!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내 X으로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만해, 땡겨! 즉시공. 숨 넘어가는 삐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지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잔에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하잖아. 5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씨,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못 그만두는 게 여기 있어요. 5인용!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자, 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3지대의 상징 넘버 3 인이라고 봐요. 아,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어쩌지요? 그 또 뭐 새끼 즐겁냐? 해피해? 어? 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밥이 목에 넘어가? 아침에 눈이 떠져? 모자란 대통령 때문에 확인된 대통령제의 한계 잘 알지요? 그러면 대통령 대신 이 국가 권력을 국회의원들에게 주자고요? 우리 국회의원들 능력이 됩니까? 그 왜 나를 쳐다보고 눈을 부라려? 내가 지금도 국회의원인 것 같아? 나 탈당하고 국회의원직 내려놓았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문 인사드립니다. 문 잘 왔어? 당신이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 국회의원 자리 드리겠다. 이랬었지? 맞지? 아니, 제가 언제 구걸하듯이 살려달라 이랬습니까? 그 우리 당의 구세주는 인님뿐이라면서 발발됐잖아, 인간아. 아,
그러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말이죠. 그렇지. 내가 그래서 죽은 척 해봐. 아양 떨어봐. 이렇게 시켜볼까도 했다고. 하도 개걸스럽게 나와서. 아니 이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거가 중에도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 봐. 당신 때문에 개헌을 위한 3당 연대가 이루어지고, 당신 때문에 안철수와 호남계 의원들이 탈당하고, 당신 때문에 비문제가 당내에 생기고, 다 당신 때문이지 추호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따로 저 빼고 연대해서 잘 되셨던가요? 잘 됐냐고 묻는 심보 좀 봐. 안 됐지 않습니까? 명분도 논리도 없는데. 문 대표님, 그래서 깨소금입니까? 안 대표님 오셨네요. 안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 싫다고 나가서 저를 흔드는 세력과 손잡고 아주 재밌지요? 호중 못 났으면 본인이 만든 당에서 본인이 쫓겨날 처지에 놓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왜 쫓겨납니까? 웃기는 소리 자꾸 하실 겁니까? 웃기는 소리 안 된다고요? 코미디언 비하하시는 겁니까? 코미디언을 왜 비하합니까? 소설 그만 쓰십시오. 아니, 소설가를 비하하시는 겁니까? 박범신, 공지영 이런 분들이 우스워요. 제가 언제 소설가를 비하했습니까? 자꾸 엿장수 마음처럼 제멋대로 생각하실 겁니까? 뭐라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를 비하하시는 겁니까? 사회자. 네. 이 씹새끼야! 아니, 저한테 왜 욕을 하세요? 씹새끼가 뭡니까, 씹새끼가? 너 지금 씹새끼를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좀. 대통령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개헌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개헌 되겠습니까? 민주당 빼고 저 빼고 잘해보십시오. 될지. 안. 네가 대통령이 가능하겠니? 추호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주호 선생님이나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정리시켜준답니까? 두 분 다 정신 차리세요. 국민이 개헌해 준답니까? 자, 이제 그만하시고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한국에서 미국의 북핵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요. 전임 정부 오바마 정부의 북한을 향한 이것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끝났다.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고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이 끝났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핵폐 정책 아니었습니다. 정답. 네, 안님은요? 정답은 뭡니까? 친문 패권주의. 내가 정답할게. 정답은 대통령제.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템을 잡은 건 아니지만 박근혜 구속은 뭐 크게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원칙상으로는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문화일보도 검찰 기준은 구속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구속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예, 예. 뭐 그 정도 되면 그 국민들의 분노, 울분 그런 게 다소나마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삼성동에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고요. 네. 자, 그나저나 박근혜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도 부재하고 김용민도 부재한 가운데 지금 약졸들끼리 대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9명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김문수가 언제 불출마를 했어요? 한 이틀 전에 했는데. 그래요? 저도 기사를 안 썼어요. 네, 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10명, 11명까지 됐다가 이제 9명까지 이제 온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참, 뭐, 스머프 경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예,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향후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번 달 말에 예.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지지율이 20%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20%가 되면, 이제 당당한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3자 구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아니라면 예.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 뭐 이런 제3지대 후보 그런 1대1 구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20%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른바 제3지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은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이죠. 사실상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이들은 지금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나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는 20%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경선 구도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종속 변수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만약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이제 추세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를 하면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쏠렸던 그런 어떤 중도 내지는 약간 보수적인 표들, 그 표심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예, 그거를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야 이제 진짜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그 이후에 제3지대 후보들이 그 표를 얼마나 흡수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약졸들끼리 하여간 참 마이너리그 재미라도 있어야 하는데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재미를 만들고 있어요. 김진태, 홍준표 이 말싸움이 아주 그냥 재밌게 그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홍준표 지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한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겠냐. 홍준표 지사는 출정식 장소나 바꾸고 박근혜를 지우자고 얘기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을 받은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다. 내가 대구에서 초중고 다닐 때 서문시장에서 놀았다.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냐? 이렇게 이제 쏘아 붙였고요. 거기서 더 나갔죠. 홍준표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진태 의원을 가리켜서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앞으로 애들 얘기해서 열받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진태는 애다. 내 상대가 아니니까 김진태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김진태 의원이 또 뭐라고 했냐면 개 뭐 이런 말 쓰는데 애들은 가라고 하면 뱀 장사냐? 응? 나이로 하자는 거냐? 품위를 지켜달라. 이렇게 또 홍준표 지사를 공박을 했습니다. 아이고 놀고들 있네. 하여간 참.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흥미 요소가 없는데 이들의 어떤 그 말장난, 그 말싸움이 다소간의 그 흥미로운 이제 요소를 이제 붙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 이제 띄우고 있죠. 나름대로는. 아니 근데 저도 알아봤는데 네. 출마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 기탁금이 1억이 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분도 등록했죠? 등록했죠. 예. 그 1억은 퇴직금에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후보들도 정치 자금 그 모금이 가능하거든요. 예.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원유철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돈은 어떻게 하냐니까 정치자금 이제 모아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기존 정치인들이 이제 그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김진 전 논설위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원 모금이 쉬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자신 있고 하니까. 등록을 한 거 보면 이제 기탁금을 낸 것 같고, 뭐 중앙일보 퇴직했으면 퇴직금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예. 사재를 털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뭐 당선돼야 1억이 안 아깝죠. 이 낙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 1억은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어디 보전될 것도 아니고. 예, 저희는 낙선될 거라고 보는데 본인은 경선에서의 승리를 이제 확신하는 것 같고요. 아이고. 근데 뭐, 그 논리는 그거 아니니까 당원 투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모두 다 나를 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다 구시대 정치인이고, 새로운 걸 뭘 하려면은 나같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30년 기자 생활 동안 10명의 대통령을 겪었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100개의 시뮬레이션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당선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김대중 주필이 그 이야기 듣고 웃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뭐 이미 대통령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여간 오합지졸들이 아주 학예회를 여는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갤럽 그 정례조사. 금요일이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대선 다자 구도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문재인 전 대표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로 1위였고요. 2위는 안희정 충남지사 18%, 3위는 안철수 전 대표 10%. 이들도 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은 이제 전주와 같은 8%였고, 홍준표 경남지사,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를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를 기록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1%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나름 의미 있는 수치인 게 뭐냐면, 그 갤럽 여론조사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네,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서 이제 자유 대답을 얻는 주관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김진태라고 이제 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갤럽 여론조사는 14일부터 16일 동안 이제 이루어졌고, 황교안 총리의 대선 불출마가 15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이 이제 7%가 나왔는데요. 황교안 총리의 불출마가 일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김진태를 이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예.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그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없다면은 5천만 중에 50만이 자기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차 범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1%. 일생에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어요? 예, 뭐 김진태한테도 참 1억이나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 같은 발언인데, 네. 또라이 짓도 꾸준히 하면 인정받는다. 아, 예. 예, 또라이 짓도 꾸준히 하면 인정받는다. 그렇죠. 뭐 진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저도 뭐 하여간 막말 김용민의 이미지를 꾸준히 견지한 결과 이제 인정받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력 경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입니다. 자, 20대 때는 꼭 나갑니다. 제가. 네. 예. 자, 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또다시 팩트 폭력을 휘둘렀군요. 팩트 폭행, 뭐 사이다 발언이었죠. 예. 네, 오늘 그 친박 정치인들, 박근혜 보위하고 친박 정치인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검찰에 타깃이 될 거다. 조심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은 항상 임기 말이 되면 다음 권력을 눈치 보면서 또 출세를 노리는 정치 검찰들이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먹잇감으로 타깃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삼성동계라는 사람들 이미 정치인 지 오래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권력의 생리, 검찰의 생리 측면에서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는 이게 사실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이명박 정권 말기 2012년 9월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혐의로 원래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유죄가 인정이 돼서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개국공신이었던 본인이 정권 말에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절절한 이제 조언을 해준 건데요. 예. 이런 말들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을 다 망쳤고 나라를 망치는 데 기여했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 짓을 모르고 그렇게 TV만 나오면 좋을 줄 알고 하고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팩트 폭행을 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았고요. 그 김종인 전 대표의 지금 이른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어요. 뭐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도 없는 지긋지긋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김종인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뭐 계속 킹메이커라고 뭐 조중동이라 뭐 이렇게 막 추어올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국민 시각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다. 기자들도 정치인 얘기들만 듣고 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얘기 안 되는 게 자꾸 얘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다 이게 여의도 정치의 산물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이 박근혜, 문재인을 도와서 이기게 했다는 건 어폐가 있다.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와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 될 사람이 옆에 가 있었던 거다. 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겠어요? 될 사람이죠. 그분은. 본인이 1등 공신이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등 공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생쌀에 그 칼집이 난 듯한 그런 아픔, 쓰라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짚어준 것 같아요. 예.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은 너무 싱겁게 됐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직설적인 발언을 연거푸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임기 말 삼성동기의 그 친박들이 검찰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당장 지금 최경환 의원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재수사를 받고 지금 몇 주 전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러면 조사를 받았으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뭐가 지금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액션이 없긴 하지만 당장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이고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금 선거법 위반을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검찰이 또 뭘 또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검찰로서는 정말로 이 박근혜와 그 일당은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상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털어서 뭔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그 수사를 마다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이 정확하고 그 말을 그 이른바 그 호위무사 친박 세력들은 정말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정말 제가 농담 아니고, 언니가 보고 있다. 또 더 정치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현장 기자들의 디테일을 듣다 보면은, 네. 아주 보는 눈이 넓어져요. 제가 직접 취재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생생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네. 듣기가 힘든데, 이거 정말 꿀팁인데도, 많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지르지 못하고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재미는 떨어진다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그게 꼭 웃겨야 재밌는 게 아니라 쏠쏠한 남들한테 듣지 못했던 그런 쏠쏠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말이죠. 예. 네, 많이 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니가 보고 있다. 예, 이번 주 녹음하셨습니까? 예, 어제 했고요. 예. 그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여권 뭐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부분 얘기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구여권 출입 기자 3명이 이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누굽니까? 석진환 기자, 김남일 기자, 이경미 기자 예. 3명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출입을 했다면은 뭐 생보살이 됐겠어요. 그렇죠. 예, 한화 이글스 팬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다 취재하고 기사 쓰고 그런다는 게 참 이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일단은 그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지사 거의 이제 무혈 입성이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다가 2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거의 이제 복권된 것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 가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인이 저렇게 하고 거의 이제 유력 주자가 돼 있는 건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궁박한 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정말 이런 인식이 보편화돼서, 이거 홍준표는 위험하다. 그럼 할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김진태를 택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어제 그 석진환 기자나 김남일 기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박사모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김진태를 밀자. 그런 메시지가 돌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 2차 컷오프가 있고요. 1차 때 6명을 뽑고 2차 때 이제 4명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이제 후보를 가리거든요. 예. 당원 조사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이고 다른 정당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친박당이라고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그 기관 당원들도 거의 다 이제 친박 세력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 나름 그 동네에서 이제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김진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이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고요. 예. 지금 어찌 보면 보수 유력 후보가 이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사라지고 황교안 사라지고. 그럼 그나마 좀 번듯한 사람이 그나마 유승민인데 유승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유승민 의원은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나의 시대가 될 거다. 때가 올 거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름 많은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바닥에 실탄을 깔아놓는 그런 작업이었다. 조금만 있으면 내게 이제 반등의 기회가 올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제가 그 봤는데 유승민 의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선주자 선호도에. 어이구, 이런. 그러니까 지난주에 1%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름이 빠졌어요. 그 한국갤럽은 이제 0.몇 % 이 부분을 다 그냥 절사를 해버립니다. 이건,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1% 정도가 넘는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뭐 기타로 다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 지난주에는 1%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1%도 안 되게 더 여론조사 응답자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 자리를 지금 김진태 의원이 대체를 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황교안이 날아가고 누가 날아가도 유승민이 뜨기는 어렵지 않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워낙 이게 배신자 프레임, 이게 좀 강해서 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경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대선 출마를 좀 희화화 되는 것 같고, 망한 집안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안타까운 이제 내지는 비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땅에 합리적 보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합리적 보수가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 사드 문제, 안보 문제만 조금 더 누그러뜨리면 그 정도면 합리적 보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점을 비춰보면 아직까지 합리적인 모습을 찾기는 좀 정치인 중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답답해요. 어떻게 또 선택지가 김진태인지. 참. 자유한국당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글쎄 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예. 자, 황교안 이후도 다뤄봤고 또 다른 이슈 없었습니까? 예, 홍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 이전에 에피소드,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사람이 빨간색 넥타이나 이런 걸 이제 즐겨 착용하잖아요. 예. 저는 예전에 점을 봤는데, 당신은 빨간색을 써야 상당히 운이 트인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빨간색 입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됐고, 몇 년 전에 저희 새누리당 출입하던 기자가 있었는데, 그 빨간색 얘기를 하면서 제 원내대표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기자를 상당히 친근하게 생각을 했는지, 남자 기자인데요. 나는 팬티까지 빨간색을 입는다면서 이렇게 바지를 내려서 정말 빨간 팬티를 보여줬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마지막에 탄핵 기각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제 대선이 12월로 이제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버는 거고, 그러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자기가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꿈까지 꿨다는 그런 이제 취재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법조 출입 석진환 기자나 김남일 기자는 그건 말이 안 된다. 황교안이 그래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겠냐, 이런 이제 반론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미궁에 지금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렇겠죠. 기도 열심히 했을 테니까요. 예,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응답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 근데 저는 전혀 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출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기도발이 좀 약하셨네요. 그래요. 역시 황교안한테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네요. 영빨이 딸려요. 그 양반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전 구미시 의원, 전 녹색당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만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지난주에 김진 의원이 여기 왔다 간 모양인데 보나 안 보나 뭐 좌파 했겠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방송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문학진입니다. 아니 문학진 의원 지금 성대모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학진 의원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문학진과 김진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요, 네. 김홍현 통일부 대변인 성대모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성대모사 중에 가장 자신감을 가졌던, 네. 이건 진짜 김홍현보다 더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이랬어요, 항상. 예. 누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함이야. 예. 근데 그 양반 뭐 기껏 준비를 해갔는데 들려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다들 그러는데 알려진 사람만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통일부 출입 기자분들은 많이 웃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네.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김홍현 대변인께서 은퇴를 네.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참 짜증이 났었어요. 예. 네. 문학진 전 의원 목소리를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관계로 실패.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TV조선을 몇 달 전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 김진 대 문학진의 대결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TV조선의 고정 패널이라서. 네. 근데 사실 김진 씨 얘기할 때 보면 TV 토론으로 볼 때 상당히 화가 나고 네. 답답하거든요. 예. 근데 이 김진을 완전히 발라버리고 볶아버리는 사람이 문학진 전 의원입니다. 김진이 거의 끼어들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죽수는 얼굴로 그냥 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문학진 전 의원한테 반했습니다. 예, 그래요. 김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문학진 네. 전 의원도 한번 맞대결하면 좋겠네요. TV 토론회에서 제대로 바르지 않겠습니까? 네, 김진 의원은 말도 잘 못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분이 네. 또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 말문을 잘 열지 않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수민 전 의원과 함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대선도 날짜가 잡혔고 해서 이제 차례차례 좀 대선에서 다뤄볼 의제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또 녹색 정치를 했었으니까 예. 하고도 있고. 예. 그래서 녹색 의제 얘기를 좀 펼쳐볼까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마침 또 최근에 개헌 얘기로 좀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녹색이라는 것이 단순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 직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 함께 좀 헌법과 개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녹색 성장을 강조했다. 근데, 녹색당은 성장을 못하고 있더라. 네, 녹조 성장이죠. 녹조 성장만 했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정치권 논의를 보니까 이 사실 진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자기들 스스로 개헌 방향을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원정부제 같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원 집정부제. 네, 근데 집정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원정부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마침 제가 이원정부제에 좀 관심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저의 생각은 이제 대통령보다는 의회가 우위다라는 상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결정할 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의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전무 아니면 전부 이런 걸 좀 지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 대통령이 통치를 한다면 의회는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도 원리만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의회 중심제가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예. 다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는 좀 있는 게 낫겠다. 예, 직선제를 또 쟁취한 역사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정부제라는 것을 좀 고려를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졸속 개헌파들이 이원정부제를 갖고 외교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국회와 내각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웃기는 얘기죠 이거는. 이게 분리가 과연 되는 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분리를 하고 있나? 당장 사드는 어떡할 거야? 사드. 그렇죠. 이게 외치야 내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정부제가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랑 국회 다수파가 같은 편인 경우에는 대통령제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른 편인 경우에는 의회 중심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통령제랑 의회 중심제를 섞어 놓은 게 이원정부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참고했다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헌법 조문만 보면 대통령제입니다. 네, 핀란드나 아이슬란드도 그렇고요. 근데 이 나라들은 국회의 권한을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관행으로 국회 내각 추천권을 넘겼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장관이나 총리 임명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내각의 의사를 따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을 갖고 있어서 아마 외교를 대통령에 맡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약 체결 역시도 의회 뜻을 따라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이나 뭐 때에 따라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이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비상사태나 좀 극단적 사태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적 소방관이라고 하는 게 이원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의 위상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상 준의회 중심제죠. 근데 이걸 가지고 졸속 개헌파들이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는데 거짓말이고요. 예, 제가 지난달쯤에 국민TV의 그 9시 노지민입니다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마침 그저께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똑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캠프도 볼지 모른다고 추정되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9시 노지민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졸속 개헌파들이 앞뒤도 안 맞고 본인들이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같이 이원정부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열불이 나는 겁니다. 가령 채소를 안 먹어본 어린아이들한테 야, 이 채소 몸에 좋아 이러면 먹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예, 그 어린아이들은 또 그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인간 본능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채소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채소를 안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면서 맛을 익히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정부제라는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괜히 들이대가지고 앞으로의 토론의 여지까지도 없애는 그런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오스트리아는 개헌을 안 하고 이원정부제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해찬, 한명숙, 김근태, 정동영, 유시민, 천정배, 정세균 이런 여당 의원들을 입각을 시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노 대통령이 실현은 못했지만 국회나 여당의 총리 추천권을 주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야당 쪽의 권력을 주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헌법 하에서 이원정부제 같은 실험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급하게 개헌을 하는 것보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오스트리아처럼 혹은 노무현처럼 그런 실험을 일단 해서 이원정부제라는 제도가 괜찮은 제도인지 실험을 해보고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지금의 조속 개헌론은 뭐 졸속 개헌론이라는 게 핵심이고, 저는 좀 불필요한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요새 또 이제 신3당 합당의 음모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정부 형태 권력 구조를 바꿔도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랑 손을 잡아야 민주당이 집권을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국민의당이 안팎으로 괴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김경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 제2의 노무현이 될 수도 있는. 이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뭐 안철수,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안 돼. 주승용 원내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주승용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당신이야말로 제왕적 원내대표다.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당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될 것 같아요. 멋진 멘트입니다, 그거 진짜.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랑 붙어가지고 정권을 만들었다. 다수파를 해서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박살날 겁니다. 예, 민주당은 그 역풍으로 오히려 뭐 단독으로 집권 가능한 충분한 의석을 얻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신3당 합당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전략이 민주당 왕따 전략이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는 손을 안 잡는데, 이제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일단 축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자유한국당의 일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실제로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것도 속 시끄러워서 안 될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빅텐트인데, 예, 빅텐트는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네. 이렇게 해서 막 모아가지고 하나의 전선을 구축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의회 중심제나 의원정부제로 개헌을 해도 민주당 국민의당 공동 집권이 결국엔 가장 유력할 거다.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뭐 신3당 합당의 그 음모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박사모도 개헌은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박사모도 대통령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 그자들이 네. 그 대통령제에서나 빛을 드러냈던 박정희, 네. 박근혜의 지지자들인데 네네. 뭐 대통령 힘을 빼는 개헌에 동의하겠어요? 그 채팅창에 보니까 김경진 의원 내각제파인데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유한국당이랑 그렇게 손을 잡을 수가 없다. 만약에 잡는다 해도 굉장히 안팎으로 개멸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안민석 의원이 네. 그제 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한테 어떻게 순실이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계속 순실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들었습니다. 왜 들어 그걸? 아이고, 딱 걸렸네. 네. 제가 듣고 대표로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딴 거 듣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좋아요는 안 눌렀습니다. 자, 아니 근데 구미에서 어떻게 그 방송을 들어요? 팟캐스트. 아, 팟캐스트로? 딱 걸렸네, 이거.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TBS 라디오, 예, 유튜브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저는 이거 개헌 논의하면서 굳이 또 현행 헌법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런 역편향을 만들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좀 몇 개 드러났습니다. 80%의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데도 대통령을 불신임 국민투표로 못 끌어내리게 되는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완영 따위의 이런 국회의원들, 국민이 소환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헌법에 명기될 필요가 또 이번에 발견이 됐죠. 또 국민들이 연서명에서 국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예,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거는 이제 국민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간 합의도 훨씬 쉬운 거고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은 탄핵해 놨는데 내각은 교체를 못 시키는. 그래서 황교안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특검법도 방해를 하고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또 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국회에 어느 정도 그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태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소한 대통령 권한 승계 순위에서 국무총리 다음은 국회의장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제지만 부통령 다음에는 의회 의장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는 실컷 우리가 시위해가지고 끌어내렸는데 그 잔당들은 그대로 내각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행 헌법에서 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졸속 개헌을 반대한다고 해서 현행 헌법이 무오류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헌 논의의 졸속성 이 문제고 그래서 어떤 개헌이 올바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생각이 있는 건데요. 올바른 개헌의 첫걸음은 뭐냐, 뭐 의회 중심제냐, 대통령제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과정이 올바라야 결과가 좋게 나올 건데 예. 국민 참여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이걸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하고 뭐가 달라요? 뭐 참여를 한다는 거는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개헌의 논의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고 또 일정한 그 기조라든가 대략적 방향만큼은 네, 그 논의 속에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 논의를 독점하지 않는 네, 그런 것이 되겠죠. 제가 사실은 한 3달 전쯤에 추첨제 시민회의를 국가공식기구로 둬가지고 개헌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악플이 좀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네, 국회가 그 당시에는 탄핵도 하고 국민 여론을 좀 잘 따르니까 국회가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런 걸 만들어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국회에서 개헌 갖고 이렇게 참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생각들이 좀 달라지셨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기가 좋을 때, 뭐 자기가 유리할 때만 생각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유불리는 또 변하기 마련인 거죠. 그 속에서도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일 텐데 저는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4대강 공사, 미디어법 이런 거를 반대하는 국민도 많은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여기 다 한 통속이라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태를 또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좀 이걸 견제해 볼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제4의 기구로서의 어떤 시민회의, 국민회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게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저는 생각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린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이 정도의 권한이라든가 또 개헌이나 선거제도는 이런 데서 또 논의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외국에는 이미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게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시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을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마침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추첨제 시민회의를 둬서 거기서 개헌이나 이런 걸 논의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개헌의 내용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을 소외시키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의사를 모아서 왜 또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도 파면시켰지만 그 힘을 조금 더 이어서 개헌을 국회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따져 물으면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지라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예, 여기에 한번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모아보자 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대통령제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자질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를 보고 야 이거 정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제 이건 뭐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하듯 네. 내각제 혹은 뭐 이원 정부제 거기에 주역이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줘도 됩니까? 내각제로 줬을 때 대통령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 훌륭한 정치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대략적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국회 대비 대통령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대통령 대비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국회 대비 국민 권한이 강화되는 게 전제여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권한은 강화시켰는데 국민의 권한이 약해지면 그거는 제가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그 의원정부제나 의회 중심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는 그쪽 방면으로 개헌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개헌을 해줘서 의회 권한을 강화시켜주면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양쪽 의견은 특별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약화시키면서 국회 권한은 또 제대로 정상화하는 방법은 사실은 국회의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 얘기했다가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저건 시의원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의원이 이제 인원이 적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가 그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한 명의 의원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몇 명의 의원만 이렇게 설득을 하면 다수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통과시킨 편이었었는데 예. 그렇지만은 제가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걸 떠나서 이거 의원 한 명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 예, 근데 만약에 의원 수가 많아지면 누가 함부로 못할 텐데 이런 거를 경험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의 어떤 월급을 확 줄이고 보좌관도 확 줄여야 됩니다. 뭐 유럽 같은 데는 의원들끼리 협력을 해서 법안을 만들지 보좌관한테 크게 의존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국회의원도 좀 늘리고 또 선거제도를 바꿔야죠. 네. 국민들의 그 다양한 여론들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면 더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과 함께 내각제라든가 이원정부제를 추진하면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계 나라들 중에서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 대통령제가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경험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있는 거고 일본의 경우에 내각제 실패 국가로 많이 꼽히는데 일본을 그렇다고 대통령제로 돌리면 더 정치가 나아질까? 그래서 그 나라 정치가 안 되는 거는 내각제여서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조속하게 무슨 대통령제니 의회 중심제니 결정하자 이런 그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는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2020년 전후 정도에 개헌을 하는 것으로 일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끼리 많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회도 자기한테 권력을 많이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 제도부터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소환제 이런 거는 대선 당일날 국민 투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예. 아마도 대다수가 찬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국회도 이미지 쇄신을 하는 거죠.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원 개개인 중에 누군가는 분리할 수도 있는 그런 헌법 조항을 내놨다 이 사실 자체가 국회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 해볼 만한데 그게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머리를 자기 보고 이발하라 이거하고 같은 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할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확실히 그 혁명은 누군가한테 맡기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수민 의원님 고생하셨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다보시나요? 어떻게 박근혜는 구속 안 된다에 저야 물론 간절히 구속을 원하고 있는 아름다운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그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쉽사리 낙관하기는 어렵겠네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게 그 구속을 안 시켰을 경우에 더 난관에 봉착해요. 아니 달리 대안이 없어. 구속 안 시키면 어떡할 건데. 아니 네. 뇌물을 준 사람이 더 나쁩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나쁩니까? 받은 사람이 더 나쁘죠. 그렇죠. 뇌물죄가 성립이 돼서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을 구속 안 시킨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거예요. 그렇죠. 일단 상식적인 견지에서 박근혜가 이제 탄핵 당했으니까
구속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또 검찰의 움직임도 그러하다고 하니까요. 또 검찰로서는 네. 지금 사실 절체절명의 그 상황 아니겠어요? 여기서 네네. 죽은 권력 박근혜를 투둔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네. 박근혜를 감옥에 안 보내면은 역시 안 된다 검찰은 이러면서 특검의 어떤 그런 그 부활 이걸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박근혜가 구속되는 다음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내기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기를 성립시키려면 제가 안 된다에 거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 된다는 뉘앙스였잖아요 방금.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겁시다. 네, 뭘 걸까요? 한 10,000원씩 걸지 10,000원. 알겠습니다. 10,000원은 이제 출연료에서 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수빈 네. 의원이 맞히면은 10,000원 더 드리는 네. 거지 뭐. 알겠습니다. 예, 출연료로 이렇게 네. 치졸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자, 김수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 다음 네.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TV에서 왕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누군가를 따돌렸다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한 주간 지났습니다. 네, 예, 시간 빨리 갑니다. 예,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광장에서 뵀었는데 오늘 일주일 기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기념 아닌데 일주일 기념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촛불 집회 네. 잔여 채무 1억 네. 단숨에 모아가지고 무려 9억을 그랬다 그랬죠. 9억을 쏘셨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면서 혁명 맞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네. 저도 아주 그 뉴스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예. 순식간에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버리니 저들이 아마 전율할 겁니다. 예. 저 힘이 무엇일지, 그렇죠? 전경련으로부터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받을 돈 그런 돈이지만은 이게 그렇지가 않죠. 예,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 위대하시고요. 우리는 민주 선진국이라고 자평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끌어가야겠죠. 예. 다음 주간에 이제 박근혜 구속이라는 또 다른 고비가 이제 있게 되고요. 이 고비도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박노해 신작 시집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박노해 시인은 뭐 노동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84년에 그 유명한 노동의 새벽을 출간하면서 일약 한국 노동문학의 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산호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 생활하다가 어렵사리 나와서 지금은 평화운동 그리고 나눔 문화를 이끌면서 새로운 철학을 갖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라는 아주 두툼한 시집인데요. 노동자 시인답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이 노동의 의미 그리고 세계 평화의 문제 등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는 아이폰이나 이렇게 전화기 보시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 하나만 유일하게 계속 써서 아이폰만 썼어요. 그렇군요. 완전 아이폰의 아우라여야 왠지 안심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박노해 시인은 아이폰에 깃든 그 축적된 노동의 문제, 자본의 문제를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얼마나 그 숱한 노동들이 투하되고 그랬겠습니까? 아이폰의 뒷면이라는 시 한 편 읽어볼게요. 예. 스티브 잡스가 재림했다. 아이팟을 넘어 아이폰을 들고 아이패드를 끼고 서울역에서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옆자리 그녀가 아이폰 삼매경에 빠져 있다. 저기요,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슥슥 손가락 하나로 3개의 속옷이 벗겨지고 나는 지금 광대한 지구에 달리는 한 점에 앉아 국경 너머 누구와도 한순간에 접속되어 우린 팔로우 빛이 파랑새로 지저귀고 작은 손바닥 안에 거대한 지구 마을이 들어선다. 고마워요. 그녀에게 아이폰을 넘겨주다 반짝 아이폰의 뒷면을 보고 말았다. 정교한 주물과 밀림과 선반 색깎기와 절묘한 합금과 광택과 사출 공정을 거친 거울처럼 매끄러운 아이폰의 뒷면. 나는 눈을 쓱쓱 아이폰 모니터를 벗기고 들어간다. 공돌이로 살아온 내 기억의 속살을 아이폰을 생산하는 수많은 하청 노동 현장을 15도 안 된 중국의 소년 소녀들이 침침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못 박혀 하루 15시간씩 고개 숙여 일하고 있다. 월급은 고작 $50. 아이폰 속의 반도체와 하드웨어와 모니터를 만드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공돌이 공순이들. 필수 보호 장비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첨단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인 전자파와 유독한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다루며 핵산 중독과 백혈병과 암에 걸려 스마트하게 버려지는 젖은 눈동자들. 슥슥 몸을 벗기고 젊음을 벗기고 세포막을 벗기고 꿈을 벗기고 마침내 무엇에 접속되고 무엇에 다운되는 걸까? 심플하게 디자인된 접속혁명, 첨단으로 편리해진 소통의 네트워크, 청정 IT 산업, 아이폰의 뒷면, 글로벌 팔로우 서비스의 뒷면, 우리 시대의 영웅이자 구루인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의 뒷면에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의 세계화를 본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이폰으로 우리는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뒷면을 보는 순간 노동자들의 모습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시인에게는 붙잡혔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우리 시대의 영웅이면서도 구루란 인도의 스승을 얘기하죠. 이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다른 측면에서 떠오른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폰 보면서 모두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세계 노동자들을 떠올릴 수도 있어야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와 눈물의 집합체네요, 사실. 그렇죠. 예. 이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기도 하고 또 자연의 피와 눈물이기도 하죠.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네,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블루입니다. 삼성도 있군요. 예. 네, 아이폰과 삼성 제가 고르려고 의도한 거 아닌데 이게 제 눈에 잡히네요. 예. 삼성 블루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 글로벌 삼성 회장님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접수한 날. 법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돈으로 사버린 날. 자본 권력의 힘을 온 세계에 보여준 날. 이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회장님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삼성 로고 앞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바라보라. 국기에 대한 의례처럼 글로벌 삼성에 대해 경례하라. 차갑고 푸르게 일그러진 원, 그 안에 하얗게 틀어박힌 삼성 앞에서는 하얘져, 새하얘져. 검은 뇌물도, 검은 범죄도, 법도, 언론도, 국가도 하얘져, 새하얘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글로벌 삼성 앞에서는 휴대폰도, 컴퓨터도, TV도 얇아져, 더 얇아져. 진실도, 정의도, 인간성도. 그들은 유령처럼 드나들어 법원도, 검찰도, 청와대도, 언론사도, 정당도, 대학도 마음대로 들어가 바꿔버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버려. 삼성전자의 처녀들은 하얀 우주복을 입고 독한 납용액과 1급 발암물질 벤젠과 날카로운 전자파와 방사선을 복숭아빛 발그란 몸을 빨아들여 모든 것이 하얘져 핏속까지 하얘져. 붉은 피톨도 푸른 눈물도 우리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황유미처럼 박지연처럼 하얘져 새하얘져. 저 차가운 삼성 블루. 일그러진 돈의 원 안에 들어가면 생명도 양심도 영혼도 우리들 살아있는 미래도 하얘져 새하얘져. 네, 이렇게 끝납니다. 삼성의 푸른 빛깔 있죠. 그 푸른 빛깔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빛깔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는 뭐 푸른색이기도 하지만 또 슬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박노해 시인은 노동자들, 특히 황유미나 박지연 씨를 잊지 않고 있네요. 예. 네,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이 이렇습니다. 폭격당하는 팔레스타인, 망가지는 지구, 세계 곳곳에 굶주리는 사람들, 이런 표정들을 시로 잘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자본가들, 기득권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예. 감추고 싶은 사람들을 시 속에서 자꾸 소환하니 말입니다. 네. 이게 또 문학의 힘이고, 이런 작품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또 세계와 노동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근데 사실 한국처럼 노동을 이렇게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나라도 드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우리의 삶이 노동의 결과물이고, 노동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뭐 절대적인 측면일 텐데, 이 노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노동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자긍심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사악한 자들이죠. 예. 그 사실은 그 노동자라는 자긍심, 정체성을 갖는 순간 노동자들끼리 또 연대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다고. 뭐 그렇게 착각하죠. 아주 좁쌀 영감처럼 생각하는 거죠. 편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한 편 더 읽어드릴까요? 아유, 그럼요, 교수님. 예. 네, 이 시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예. 시대 고독이라는 시입니다. 김수영의 그 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림자가 없다라는 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적이 명료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자본이 온통 우리의 적인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노래한 시입니다. 시대 고독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시대의 악이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던 시절의 저항은 얼마나 괴롭고 행복한 시대였던가. 한 시대의 악이 한 계급에 집약되어 있던 시절의 투쟁은 얼마나 힘겹고 다행인 시대였던가. 고통의 뿌리가 환히 보여 선과 악이 자명하던 시절의 자기 결단은 얼마나 슬프고 충만한 시대였던가. 세계의 악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시대, 선악의 경계가 증발되어 버린 시대,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이 경쟁하는 시대, 합법화된 민주화 시대의 저항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구조화된 삶의 고통이 전 지구에 걸쳐 정교한 시스템으로 일상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이 풍요로운 가난의 시대에는 나 하나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가. 옳음도 거짓도 다수결로 작동되는 시대, 진리는 누구의 말에서나 반짝이지만 그것을 살고 실천할 주체가 증발되어 버린 시대, 혁명의 전이마저 씨가 말라가는 이 고독한 저항의 시대는 이렇게 끝납니다.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을 때, 정과학이 명료하지 않을 때 싸움이란 참 힘겹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싸움들, 이 저항들을 지속해 나간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가 있어서 참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의 의미와 삶의 의미들 함께 저항의 의미까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노래가 위로다.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노래가 위로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김철옹 전 기자가 집필한 음악 에세이인데요. 김철옹 전 기자는 이 책을 통해서 각박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음악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음악과 에피소드가 함께하는 노래가 위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 보내드리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입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보내드리는데요.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두모실 펜션,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통곡의 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답자 구수한님, 퇴진행동 적자 문제 함께 해결합시다. 멋진 역사의 무대를 함께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9억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자 이제는 새시대다님, 경남에 사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끊어버렸을 때 무상급식 폐지 철회 서명받으러 다녔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분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가 2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꼴을 보니 역겹기가 이를 데 없고 울화가 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릴 텐데요. 어제 피박 퀴즈는 PVV로 약칭되는 네덜란드 극우정당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지요. 네덜란드에서는 온건 보수파인 자유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의 극우 광풍을 차단했는데요. 네덜란드 극우정당 이름은 극우자유당이었습니다. 자유당이라고 해도 정답 처리했습니다. 살구와 다래님,
참으로 웃긴 나라입니다. 촛불의 승리라는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 싸움. 네, 이 싸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네오님, 퇴진행동의 빚이 1억이라니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과 함께 5만원 후원 인증샷도 남기셨습니다. 자, 오늘 코미디의 전당 헌재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코미디를 하나하나 돌아보는 건데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박근혜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를 향해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그 장면입니다. 노승일 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USB를 왜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건넸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서석구가 말이죠. 이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 강력하게 대응했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인이 이 USB가 하필이면 과거에 더민주당 그 원내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질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백승지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예. 아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아니죠.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예.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증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서 변호사님 그러면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또 이렇게 7회 진실조서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진실을 고발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조서를 받을 때 검찰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물론 증인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더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피청구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피청구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영태가요 국정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8일날 12일날 만난 게 분명합니다. 서 변호사님 이제 그만 신문하시는 걸로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증인도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네, 증인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